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옛날에 봤어요. 아,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예, 예.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죠. 예. 너무 아주 감동적이고, 아유, 그런 뭐냐, 마음을,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참 대단했어요, 그 영화. 아유, 참. 근데 그 쉰들러는 네. 유태인이 아니었잖아요. 같은 동족이었어요. 쉰들러가요? 예. 그 뭐냐, 그, 표면상으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관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인가 친척이론. 하여튼간에 SS 요원으로다가 예.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유태인이라는 그거에 대한 거는 별로 이렇게 영화 내용이 잘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그 사람, 그런데 전혀 모르게, 주변 사람 모르게 아닌 것처럼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유태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 부모인가 누군가가 연관이 돼 있다. 이거 안 되지. 일단 이 시간은 뭐가? 아, 목소리가 안 나와. 네? 저는 이게 네.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을 네. 계속 이렇게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뭐 굉장히 그러셨어요?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같은데? 코로나 같죠? 네, 증상이 엄청나게. 근데 아니에요. 아니던가요? 그럼 코로나 다행이네요. 근데 아니고 그 기관지에 염증이 많이 생겼대요. 기관지에. 그러셨어요? 원래 제가 기관지 천식 환자거든요. 천식. 저도 그 기관지가 늘 자꾸 기침하고 그런데 요즘 어른 늙어가니까 좀 덜하긴 하는데 감기 걸리면 목이 먼저 하여튼 오더라고요. 목이. 근데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안 나요. 아,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병원에 갔다가 병원이 끝나고 집으로 올라고 그랬는데 멀쩡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머. 여러 가지. 그때부터 그냥 정상으로 쫙 오면은 7시에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시동이 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돌발 그래서- 상황이라는 게 근데 꼭 급하면은 꼭 그런 일이 생겨. 네, 근데 가서도 시간 맞춰서 갈 때 네. 막 급한 일이 있으면은 꼭 앞에서 차가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뭐 차가 밀린다거나 막 그래요. 자, 지금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가 있으세요? 저는 봐도 실증나지 않는 영화가 있어요. 벤허. 예, 맞아. 그건 예, 벤허. 모세, 모세라든가. 보셨어요? 예? 이해순 선생님 벤허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유, 근데 벤허가 주연이 옛날에 주연은 누가 나왔냐면 찰턴 헤스턴이 나왔어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찰턴 헤스턴이 나오고 그 율 다음에 브린난가? 또 주인공은 또 율브린나. 딴 사람으로 나왔어. 근데 그 그때. 말 타고 전차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경쟁하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죠? 아 진짜 막 채찍으로 아주 때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유쾌하게 본 영화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 뭐 있죠? 로마 휴일. 로마의 휴일입니다.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이 공주잖아요. 공주. 네. 공주인데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이렇게 어떤 누구를 만나
만났더라. 그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휴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스토리인데 그냥 머리를 짧게 자르고 뭐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공주라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 진짜 공주인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거기에서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예쁘고 깜찍했는데 그분이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 진짜 무슨 뭐 나는 있는다고요? 안 돼. 아니 아니, 아니요.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네. 하면 예. 화면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돼요. 같이. 예. 손가락으로 누르면 돼요. 예, 위아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요렇게 자연스럽게 작성한 것을 뜻한다. 됐나요? 아니 나는 예? 그게 안 보여요. 화면이 전혀. 아, 그래요? 아, 들려요?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화면이 전혀 안 그- 보여요. 아니. 지금 보이는 화면의 왼쪽으로 그거를 돌리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자료 화면이 나와요. 나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신다는 선생님. 아 저기 아, 예수 좀 나오는데 감상문 쓰기 이거예요? 네, 네, 맞아요. 감상문 쓰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나왔어요. 네. 자 이정현 선생님 보이나요? 영화 감상문 쓰기요. 네, 네. 읽어보세요. 영화 감상문 쓰기. 영화를 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성한 것을 뜻한다. 대상이 되는 영화 선정. 2.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분량 및 형식 등을 고려한다. 3.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 있다. 4. 영화를 보게 된 동기와 함께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되 영화 감상을 통해 기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심이나 포부 적기 등을 기재한다. 네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후감이나 영화 감상문이나 예, 비슷비슷해요. 그죠? 응. 영화를 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작성한 글을 영화 감상문이라고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영화를 가지고 감상문을 쓸 건지 대상이 되는 영화를 해보세요. 자, 영화 감상문을 쓴다면 어떤 영화를 가지고 쓰고 싶으세요? 김영학 선생님 나가셨어요? 아니요. 어떤 영화를 보고 쓰고 싶어요? 웃을 수 맨날 있는 영화. 보잖아요. 수요일날 여기서. 예? 이게 영화를 매일 보고 안 볼 때도 봤는데 있지만 뭐 보는 기도 데도 하나도 못하는 그거 뭘 몰라봐 그거. 그러니까 뭐 맨날 보잖아요. 여기 애견이랑 병원은 맨날 툭하면 할 일 없으면 영화 보라 그러던데 뭐. 안 보는 데지. 박소영 선생님은 어떤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고 싶어요? 그러게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선, 그래도, 지금 수요일 영화 얘기하니까, 최근에 여기 개봉해 주셨던, 개봉한다. 상영해 주셨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것도 좀, 아 그래요. 기억에 남는 영화였거든요. 네네. 일단 다시 한번 봐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네. 보고 대상이 네. 되는 영화를 먼저 선정을 하세요. 네네.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분량 및 형식 등을 고려한다.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 그래놓고 또 형식 등을 고려하래요. 하여튼 애매모호합니다. 네, 이건 이론이야, 이론. 내가 이 글을 왜 쓰느냐, 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이 영화 감상문을 왜 쓰느냐, 이 영화를 보고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통해서 응?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근데 그 쉰들러는 누구 때문에 그런 애국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네. 유태인 사무직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태인 사무직원이 그에게 양심을 바로 보이게 자신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정말 무엇을 우리 독자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어떤 목적이겠죠. 자, 역시 3단 구성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된 동기와 함께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기재해야 돼요.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화 한번 그냥 씩 보고 와가지고 이거 쓰기 쉬울까요? 영화를 보면서도 또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영화를 보면서도. 요즘은 뭐 TV에서도 영화 많이 보여주던데. 네. 사극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된 동기와 함께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5번째 이해순 선생님 읽어보세요. 뭘 적대? 영화 감상을 통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호구 적기. 있었는지 결심이나 표구 적기 등을 기재한다. 네. 작성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되, 그러니까 작성자의 생각이나 느낌은 결국은 누굽니까? 필자죠, 필자. 그죠? 영화 감상문을 쓰는 본인이에요.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되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뭐를 느꼈다? 무슨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영화 감상을 통해서 기존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심이나 포부 그런 것들을 기재하면 더 좋은 감상문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예. 예? 예, 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아유, 이해순 선생님도 옛날에 공무원 하셨는데 공무원 할 때 일 안 하고 영화만 봤나 봐. 그런 영화는 많이 안 아니 보는 영화를 그거는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저기 TV에서 봤어요. 아, TV에서. 예. 흐르는 강물처럼은 그 영화의 소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 아들 네. 중에서 하나가 자서전을 썼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썼는데 그 자서전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게 자서전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서전도 한편의 단편 영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이번 편에는 우리 양금초 선생님의 자서전 나 어렸을 적에라는 가지를 발표하실 텐데 네. 제가 아유. 시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했어요. 핸드폰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그냥 읽으시라고 하세요. 네, 핸드폰에 네. 그게 있어. 내가 올려놨어요, 아까. 우리 네. 카톡방에. 네, 있어요. 핸드폰에 썼어? 나 어렸을 적에 시작. 읽어요? 네. 아, 진짜 남자는 소녀의 목소리로. 못했다. 근데 양금초 선생님도 네. 그 마지막 2조 여인이야.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됐어. 참 대단한 선생님. 아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존경스러워요,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걸출한 여인의 인생기야. 네. 아이고. 자, 그럼 잘 들으시기 부족하지,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읽어볼게요. 가난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삶을 연습시킨 부모님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시절이 그러했으니 인정하고 포기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죠. 살았다. 우리 부모님은 다섯 딸과 딸이 다섯이에요. 근데 딸 다섯과 세 아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다 장성해가지고 우리 두 오빠가 그 잘생기고 똑똑한 오빠들이 가버렸어요. 한 분,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그때 내가 충격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깊은 오지 농어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사시는 생활 철학을 심어주시며 저희를 성장시키신 것 같다. 일도 많고 식구도 많았다. 식사 시간만이 유일한 자유다. 넉넉한 집 식대라며 밥대라는 뜻이에요. 그 장사꾼, 호라비들, 노인들, 독거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식사 못 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사 때가 되면 오셔요. 오며 가며 들려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집안에 20명 이상 이렇게 북적거리고 항상 그 식사철이 그랬어요. 식사 때가. 우리 집 일손도 필요하고 가끔 그분들이 일도 해주시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상부상조하며 돕고 살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에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조용히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계획을 짠 거죠. 계획을 실천에 들어갔다. 농촌을 탈출할 계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던 분이 바로 6학년 담임선생이셨어요. 알아야 할 변화와 성장을 갖출 수 있다는 선생님의 심오한 교육 방법을 일깨워 주신 선생님이시다. 농촌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릴까 염려하신 선생님은 우리들을 시간 나는 대로 졸업이 가까워오니 계몽 아닌 계몽을 틈나는 대로 내 자식 걱정하듯 내 일처럼 하셨다. 일종의 훈화인 셈이다. 내가 교사가 돼서 이 훈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리는 중대한 단초가 돼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며 명심해서 훈화 시간을 많이 했었죠. 여자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한 여자 이인들을 소개하며 예민한 감성을 자극시켰다. 그 말씀을 계기로 몰래 친구와 탈출해서 중학 입시를 부모님 몰래 강주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합격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나 봐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 우리 큰언니는 공부 못한 것이라는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큰언니 설득으로 자기 집으로 가서 목포에 가서 살재요. 그래서 목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저를 다시 시험 보게 한 거예요.
언니 집살이 좋은 말로는 그 집사라고 그러죠. 집 일을 돌봐주는 사람. 가정에서 내가 살림 살고 언니는 상업하느라 바빠서 어린 조카들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언니는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집에 오십니다. 여장부 말을 들으며 집안 큰일 작은일 온통 진두지휘자였습니다. 가도의 섬과 목포 항구의 선박을 운영하시니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식사며 조카들과 아웅거리며 집안 살림에 조카들 돌보기, 내 공부하기 또는 내가 이제 사춘기로 막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챙겨야 하고 바쁜 일정이 숨 쉴 틈 없이 매일매일 부산스럽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잘 사는 친구도 있었고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 자기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공부를 시켜주는 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공부도 하고 다니고 배경이 좋아서 무엇이나 어려운 것 없니 넉넉한 친구들이 많았고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런 친구들 틈에 끼어 내가 촌 사람이 성장해야 할 큰 난관이었죠. 그런 사람들 옆에 살려니까. 오로지 단짝 친구와 학교 도서실에서 줄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릴 만한 그런 것도 얹어서 친구들이 늘 이렇게 시골에서 왔다고 그래서 따르들림 하더라고요. 옛날 지금같이.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는 걔도 시골에서 올라왔고 나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둘이는 걔는 공부를 엄청 잘해서 1등해서 항상.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렇게 해서 둘이 단짝으로 그 도서실에서 맨날 책 읽고 거기서 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 친구를 지금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행운의 친구, 고마운 친구 보고 싶다. 그리고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편견 없이 좋으신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때 성경 말씀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거기가 개신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목사님이 엄청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은 언제나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목사님도 놀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가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님의 깊은 뜻을 이때부터 새싹을 키워갔다고 생각해요. 찬양대도 드려주시고 농촌 봉사대도 가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이끄셨고 열정 깊은 학문들을 어린 저의 가슴에 정성스레 교육을 심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편견 없는 가르침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모범생이 된 것이죠. 이제 열에 섰다. 여식은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여식은 지나친 배움의 길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러면서 절대 엉뚱하게 빨리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 그 당시의 실정이었어요. 여식은 지나친 배움의 길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뜻을 뒤로하고 인정받고 들어가는 교대로 이제 내가 마침 그때 이제 예비고사 봐가지고 합격이 돼서 교대를 그때 처음 예비고사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대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대까지 가게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항상 편견 없이 저를 너무나 잘 대해주시고 시골에서 왔다고 어떻게 다른 하시지도 않고 좋은 배경이 있는 애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같이 시골에서 온 애들도 따뜻하게 해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되어서 저도 그런 본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교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본 와.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요? 나 어렸을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가수 서유석 가수 그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죠.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을 겪지 않고 갑자기 어른이 되신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나 그렇죠. 어렸을 때라는 그 추억을 열고 여러분들이 한 편의 수필 형식의 자서전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그 이예순 선생님은 나가셨어요? 안 나갔어요. 이예순 아니요, 선생님은 안 나갔는데요. 제가 그 이분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언니긴 한데 그 남편께서 신부전증으로 계속 그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 환자셔요. 근데 어머니를 또 모시고 살아요. 와. 근데 그 언제 봐도 그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없고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리고 웃고 그 요즘 사람들 같으면 못 한다고 그 어머니 저 양로원에다 갖다 양로원 뭐 그런데 보내드려도 될 텐데 그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살고 양반. 네, 그 남편은 한 달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고 지금 그 어머니하고 같이 계셔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위가 돌아가신 거 알아요? 예. 근데 잘 아셔요? 몰라요. 근데는 잘 모르셔요? 몰라요.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어머니 연세는 몇이셔요? 예. 응? 16세. 96세. 우와. 예. 와, 장수 집안이시네. 응, 양금초 선생님. 네, 네, 예. 우리도 이제 막 따라가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유, 두려워. 언제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머리든 육체든 네. 정신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뭐 이제 60만 넘어도 내가 노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기는 뭘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평생 학습 시대. 네. 또 다른 분은 작품 발표를 좀 듣겠습니다. 여기에 이제서 처음 오셔서 못 들은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예순 선생님 어렸을 적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나 뭐 있나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요? 저는 저기 어렸을 때는 때 딸이라면 벌벌 줬겠지. 하고 근데 아버님이 저기 저는 아버님 얼굴도 몰라요. 6.25 때 흥불되셔가지고 이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우와.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범학교 정도 나오셔가지고 학교 선생을 했어요. 16세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사범학교 나오셨어요? 그때 사범학교는 아닌데 사범학교 정도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생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그 학교 선생 육성 기간이었나 봐요. 네, 일제 시대 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해가지고 양성소 한 40몇 세까지 그때 그런 거 비슷했어요. 학교 사범학교 비슷한 요새로 말하면 고등학교 정도였겠죠.
그 학교 선생을 양성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없었어요. 우리 네. 예수님 그래서 어머니 또 때는 학교 선생을 해가지고 교대가 없었어, 교대가. 네. 예. 사범학교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교 선생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웠어요.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남매예요. 그래서 남매 키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래도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까리밥이 먹었냐, 이밥 먹었냐, 쌀밥 먹었냐고 그럴 정도였어요. 다들 어렵게 사는 시절이었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학교 선생하는 바람에 굶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런 대로 학교를 잘 어머니 덕분에 잘 마치고 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라 치매를 앓으실 줄은 몰랐는데 치매를 앓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재밌게 지냈죠. 저희 어머니를 한 10년 전부터 제가 모셨는데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아주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치매가 아주 심해지니까 말도 통하지도 잘 않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짜증을 부리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때때로 가다가 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인간이지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많이 살아가기 전까지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어머니가 아시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네. 예. 우리 양금철 선생님이 그 아까 나 어렸을 적에 그 추억을 쓴 거를 거기에 보면 그 밥 먹을 때면 뭐 별의별 사람들이 한 20명씩 와서 밥을 먹으러 온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그 어머니 보통 어머니가 아니셨구나. 그 어머니의 예. 그러면 믿으셨나요? 그때 어머니가? 어머니, 예, 계셨죠. 예. 예수 믿으셨냐고 예수. 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아주 깊은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고, 교회가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한 시간 이상 걸어가야 있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생겼죠. 근데 교회 안 다니셨어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가 없어서 못 다니셨지만 그렇죠. 그 마음의 본심은 신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대로 예수님 믿었어요. 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예. 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예. 사랑. 그 두 그렇죠. 가지가 제일 큰 뭐라 그랬어요? 이웃, 제일 큰 사랑. 예,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에덴 요양병원은 8시 반만 되면요. 방송에 나가요. 아, 그거 에덴 요양병이에요? 예. 선생님 거가 계세요? 전 여기 그 실버타운에 있어요. 실버타운 이 안에. 근데 그래서 8시 반 되면 방송에 나가고 네. 환자들은 무조건 불을 다 끄라 그래요. 그래서 9시부터 자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온 우리 환우 선생님들도 다 나가셨어. 나가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들은 이제 아니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과제는 뭐냐 하면
과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네. 동기부여. 나의 자존감을 키워준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나의 자존감을 키워줘. 알았죠? 다음 주에. 네. 알았죠? 그래서 발표하십시오. 박소연 선생님, 네. 박소연 선생님, 네. 네, 늦게까지 수고했어요. 편히 주무세요. 아이, 이뻐, 이뻐. 힘들어서 잠깐 누워 수고하셨습니다. 있었어요. 힘들어서 김양 잠깐 선생님도 누워 있었어요. 수고하셨어. 네. 네, 아, 어떻게 이 고맙다. 부지런한 두 양반이 과제를 안 했어? 과제 세 저는 번을. 항암을 맞으면서 좀 시간을 그래, 네. 그래. 쓰긴 썼어요. 못 옮겼어요. 썼어요. 네. 그거를 이제 카톡에다 올려서 화면 공유해서 우리 같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명한 슈바이처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연들이 진솔한 우리의 치유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양감철 선생님 거를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애기처럼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한데요. 민망해. 근데 아유, 애기처럼 별말 썼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아유. 언니처럼 썼어도 괜찮고 우리 그 문학 치유예요. 치유. 글로서는 치료야, 치료. 네. 누구부터 치료하라고? 자신. 나부터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는 학문이 문학치유 과정입니다. 우리 늦게까지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네, 잘하시고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병원에 감사합니다. 계신 분들. 네. 병원에 계시구나, 세상에. 네. 그런 몰랐네. 어떻게 그렇게 어디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항암. 네? 네, 항암 어제 그저께 항암. 암 환자신데 네. 지금 항암을 하셔서 네. 항암하고 나면 굉장히 힘드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양감철 선생님. 예, 박소연 기도 씨도요. 많이 해주시고 박소연? 네. 예. 우리 남편도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나 마음 세상에. 아프죠. 아유, 세상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살면 용기 있게 네. 사세요. 네, 주님이 계셔서 힘나요. 그렇죠. 네.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우리 이 잘 이겨내세요. 이 자리에서 잘 양금식 이겨내세요. 선생님 아니 젊고 하나도 안 아프게 보이는데 이쁜데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픈지.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 소연 씨를 위해서. 네. 예, 소연 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멘. 예. 기도하시라니까 뭐 기도할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진짜 기도하라고요? 네. 아니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예. 시간이 늦었어요. 예수님, 우리 박소연 자매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어서 빨리 나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기도를 잘 길게 못해요. 아니요, 최고의 기도예요. 네. 기도 예수님의 속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아멘.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박소연, 감사합니다. 박소연 자매님 용기 가지세요. 아니요, 아멘. 선생님 안 나갔네. 다 치료될 거예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암인데 그러셨어요. 아유. 대장암. 대장암. 네, 우리 간 남편하고 우리 집 남편하고 똑같네. 옛날에 그래요? 예, 그러다가 네. 그래서 좋아졌는데 한 5년 사시더니 다시 혈액암으로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네네. 그래서 더 빨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게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견디세요, 박소연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치료되기를 기도할게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혜순 선생님 안녕. 안녕. 네, 잘 감사합니다. 저도 편히 기도드릴게요. 이분은 누구신데? 편히 난 누구를 쉬세요. 잘 모르시겠어, 이분은. 누군지.